중국이 다시 한번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양국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끝내자마자 아베 효과에 대한 본격 견제에 나선 양상입니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일본 내 동정 여론이 그의 수건이었던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와의 동력을 공급함으로써 일본의 재무장과 군비 강화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예상과 함께 중국도 군사력 강화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다음 날인 9일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개인명의 조전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보내 중일 관계 발전에 고인이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10일 아베 피격 사망의 여파 속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미국발로 일본의 재무장 지지 목소리가 나오자 서둘러 견제 모드를 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역사적 원인으로 일본의 개헌 문제는 국제사회와 아시아 이웃 국가들로부터 고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한 데 이어 관영 매체들은 연일 아베 전 총리의 생전 행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 보도와 관변 언론인의 글에서는 일본 우익의 아이콘으로서 개헌을 통한 일본의 재무장론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아베 전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망이 평화헌법 개정과 일본의 군비 강화를 재촉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견제하는 중국 정부의 시각이 엿보입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13일 아베 전 총리가 2018년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의 해빙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지만 그러한 접근도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기 위한 야심에 기인한 것이라는 자국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는데요. 또 아베 전 총리가 생전 태평양 전쟁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사실, 총리에서 물러난 뒤 독립 성향에 대한 민진당 정권을 적극 지지한 일 등을 거론하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신문은 일본 국민 과반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최근 일본 신문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많은 관찰자는 일본이 제약을 깨고 재무장을 이루려는 아베의 소원을 실현함으로써 지역 평화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유력 관변 언론인은 미국이 일본의 군대 합법화를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포스트 사설을 소개하며 중국이 국방력 증대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시진 전 한국시보 총편집인은 13일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내 직감은 중국과 한국이 어떻게 반대해도 미국이 물기를 터준 이상 자민당이 결국 개헌을 할 것이고 일본은 군대 보유를 합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개헌에 성공하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툭 터지듯 이뤄질 것이고 대만 문제에서도 더욱 기세등등할 것이기에 중국이 직면할 도전은 커질 것이라며 우리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해 일본의 군비 확장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의 전략 핵무기 역량을 더 높여 대미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12일 공동 사설을 내고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가능한 한 빨리 개헌 발의에 이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을 소개하며 실제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망한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은 현재 경기 침체, 물가 폭등, 전염병 확산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개헌이라는 상자는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며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괴물을 풀어주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신문은 개헌은 아시아 태평양 주변국가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일본 내정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전력 보유와 상대국과의 교전을 금지하고 있어 평화헌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한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 등 연합국의 압력으로 제정됐는데요. 하지만 자민당 등 일본 우익은 평화헌법 개정을 수건사업으로 여겨왔고 아베 전 총리 역시 헌법 개정을 물밑에서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주장해온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헌법 개정 움직임에는 탄력이 붙은 상황입니다. 과거 개헌에 부정적이던 일본 여론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사회 분위기 변화에 개헌 찬성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요. 미일 동맹의 대척점에 서 있는 중국으로서는 일본의 개헌 움직임이 반가울 리 없을 것입니다. 관영 언론이 개헌을 괴물에 비유하며 원색적으로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 개헌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제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려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일 대만 나이칭더 부총통이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 참가를 위해 직접 일본으로 간 데에 중국이 일본 정부를 향해 엄정 교섭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이후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중국의 경계심도 높아진 만큼 국제 정세가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중국 측의 입장을 표명했다며 방일에 반발했다. 이는 대만 부총통의 방일을 인정하지 말라는 식의 주장인가? 그렇다면 이는 일본에 대한 내정 간섭일 뿐이다. 중일 평화우호조약 제1조 양국은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에 대한 상호 불간섭, 평등 및 호혜, 평화 공존의 여러 원칙의 기초 위에 양국 간의 항구적인 평화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한다. 내정에 대한 상호 불간섭이 분명히 명기돼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중국의 이러한 발언은 그저 아베 신조의 외교적 능력과 세계 각국이 보이는 조의에 대한 질투심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일본의 유관포도 이 정도 도발에는 계획적으로 빠르게 내놓을 수 있도록 매뉴얼화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방침과 거침없는 외교 자세, 빠른 명령 개통 등 뭔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전부 일본에는 없는 거잖아. 죽은 사람을 진심으로 조문할 생각이라면 조용히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조의를 표하러 온 이들에게 누구는 오케이, 누구는 노라는 게 말이 되는가? 애초에 제3자인 중국이 왜 참견하는 건지? 정치를 운운하기 전에 사람의 정이 존재하는지를 묻고 싶다. 역시 중국은 국력과 신의 책임을 타국에 떠넘기는 국가다. 앞으로도 평화 외교 자세로 이들과 도저히 대화를 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 아무리 힘에는 힘으로밖에 대항할 수 없다지만 힘의 사용법에 대해 머리를 다시 굴려보길 바란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 협조 자세를 어떻게 취할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 비판이 진이라면 중국은 인간관계나 고인에 대한 조의보다 자국을 중시하는 정치만 행한다는 말이 된다. 전시 러시아조차 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은 강대국으로서 무례하며 한편으로는 두렵다. 오히려 이 발언을 통해 중국 내에서도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미래엔 중국 내부에서도 폭도화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지. 총격 사건은 결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어온 이웃집에 불행이 닥쳤을 때 예의 바르고 두텁게 조의를 표했다고 하지요. 사기에서도 유교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몸에 익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주위의 이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문을 했던 대만이야말로 친구로서 최대의 예를 보인 일본으로서 감사를 표해야 할 상대인 것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를 조성하고 예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던 중국에서 절대로 이런 발언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중국의 발언에 대해 크게 실망했습니다. 끝까지 겨우 참고 읽어봤다. 역시나 이번에도 불쾌한 공기와 편향된 시각이 가득하다. 대체로 그러한 기사의 표제로 항상 붙어있는 군사대국. 아베 씨가 목표로 한 것은 국방력의 강화이며 이를 위한 헌법상의 문제 시정이었다. 일본이 보통 주권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우경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나라는 극우 국가가 돼버릴 것. 지금까지 일본만이 유독 오랫동안 불평등한 위치에 존재했다. 일본에 대한 위협을 멈추지 않는 상대에게 대항할 수준의 무력을 보유하는 것도 외교 중의 하나지. 외국 언론의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 어차피 헌법 개정에는 최종 단계인 국민투표로 결정된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민의이기도 하다. 한중과 같이 다케시마든 센카쿠든 국제법으로 인정받은 일본의 영토를 위협하는 나라가 근접해 있으니 자국을 지키기 위해 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온전한 헌법과 다름없다. 어느 쪽이든 중한에 비하면 일본은 훨씬 얌전한 국가다. 아니면 혹시 일본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발언에 대해 일본에서도 강한 반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